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라고 오늘 아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미국과 해외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주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오늘 처음 힐러리 클린턴 선거 유세를 시작합니다. 미국인은 어느 때보다 언론 보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힌 태풍 피해와 국제사회의 구조 지원 호소를 LA타임스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한 여학생이 점심을 함께 먹는 친구를 받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치선거 캠페인에서 일하던 로보트가 체포됐습니다. 유권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인데 로보트는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일본 야당 역사상 처음 첫 여성 대표가 탄생하자 세계가 주목합니다. 일본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여성의 정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국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전입니다. 한 30분쯤 전이 됐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먼저 트럼프 후보를 같은 이슈로 비난했었던 그 워싱턴 DC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태생이고 출생 증명서를 공개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하와이의 주지사가 증명한 그런 그 출생 증명서가 어떻게 그 가짜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었던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의 선거에 나갈 자격도 없었고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일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 가운데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이슈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죠. 2011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풍자화해서 또 Can't You Feel the Love Tonight 하는 그 라이언 킹 그 뮤지컬 같은 것도 흉내내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을 앞에 여러 명을 세워서 먼저 말을 하게 하고 본인은 한 30초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한 이 음모설은 2008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왔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내가 끝내겠다, 점을 찍겠다, 피리어드 찍겠다 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Now we all want to get back to making America strong and great again. 네,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 피리어드 점까지 딱 찍었으니까 이것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2008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싸울 때 시작했다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거짓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적은 없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가장 그 최근까지는 올 1월 달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와이에서 출생했다는 그 증명서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트럼프 후보 자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period, 점까지 찍어준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질문을 받아야지 되는데 질문도 받지 않고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믿게 됐는가? 왜냐하면 올 1월 달에도 출생증명서가 가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그런 말 없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고 점을 찍었고,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시간 반 정도 저는 됐겠네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여러 가지 오늘도 이 뒤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더 훌륭하게 좋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라고 믿지조차 않는 그런 애국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또 어제 저녁에 자신의 비행기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기자들을 많이 비행기로 초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 출생 증명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당한 시기에 답하겠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는 이미 이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 매니저라든가 또 부통령 후보는 CNN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인정을 했는데, 허용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어제 저녁까지도 이 적당한 시기에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클리어가 됐고요. 또 오늘 아침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폴리티코가 공개를 했는데, 참 코미디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웃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동안 가려졌었던 버니 샌더스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들에 대해서 반 정도는 개탄스럽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 이런 성향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럼 민주당에서 후보를 잘못 뽑은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버니 샌더스였으면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언론들이 또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많이 인터뷰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도 그러던데요. 인터뷰에서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는 왜 출생증명서 보여달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white이잖아요. 얼굴이 일단 유대인이지만 하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 오바마 대통령이 출생증명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국가 원수로서 그런 것은 블랙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완전히 동등한 후보로 인정을 하는 그런 언론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안팎이에요. 미국 안에서는 정치를 많이 다루는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기사를 통해서 그렇고, 리얼 클리어 팔러틱 같은 경우는 리얼 클리어 팔러틱이 여론조사를 너무나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폴리티코는 드디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승리 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물쇠를 열쇠로 열었다. 지금 그 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리얼 클리어 팔러틱은 미국에서 이제 270명 선거인단, 어떤 주에서 한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진 그 지역의 선거인단 수가 전부 그 후보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가 270표를 받으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정해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그런 주를 빼고 격전지 가운데서 이제 29명, 20명, 16명
이렇게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그런 지역, 특히 이제 어느 후보에게 줄지 모르는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가는 그 지지율이 자고 나면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도 승리로 가는 트럼프의 선거 지도하고 분석을 했고, 현재로서는 그 Real Clear Politics 가장 많은 언론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Real Clear Politics의 그 지금 분석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확실하게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200명. 270명 돼야 되는데 70명 모자라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실하게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164명. 그러면 뭐 한 106명이 모자라네요. 그럼 이 106명이 아직 뭐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확실하지 않거나 뭐 이런 스윙 스테이트까지 다 포함해서 170 이제 그 4개 선거인단 숫자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174개 그 선거인단 그 숫자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요. 영국 언론부터 전해드리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펜실베니아의 그 여러 타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피츠버그 주변 뭐 해서 등등 트럼프의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펜실베니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격전지 중에서는 많이 그 지지율이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6% 정도는 많거든요. 펜실베니아가 그리고 지금 그 플로리다 다음으로 이 선거인단 수가 많아서 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6% 많은 것에서 점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내려가고 이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팍스뉴스는 전체적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팍스뉴스는 오히려 그 다른 언론보다 트럼프 후보가 그 도널드 트럼프 아니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다는 이런 것을 조금 그 격차가 작거나 아니면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곳인데, 팍스뉴스가 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요. 지금 팍스의 여론조사 46대 42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 하는 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주변에는 지금 구원 투수들이 많잖아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가도 에너지가 넘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도 마찬가지고, 미셸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남편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한 60% 지지율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셸 오바마가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 위한 연설을 시작하는데,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하니까 버지니아 북쪽에 있는요. 버지니아주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네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5%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해라 하는 뜻도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 등록이 그 버지니아가 10월 17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했으니까 해라 하는 뜻도 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셸 오바마가 지금부터 그 선거 직전까지 이제 그 블랙 피플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선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의문을 하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 증명서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이나 저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다, 미국인 아니다, 저 출생 증명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든 경험적으로는 다 갖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가? 그게 정말 그 질문인 거죠. 의문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더 힐도 보도를 하고 영국의 가디언도 보도를 하고, 요즘은 이메일이 너무 많이 해킹되잖아요. 이 콜린 파웰 전 그 국무장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가 말하자면 그 위키릭스와 비슷한 타입의 그 해커인데 러시아의 정보국과 아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미국 의회 전문신문 더 힐이나 아니면 그 가디안의 그 지금 그 추측 내지는 그 취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웹사이트에 콜린 파웰의
그 이메일, 콜린 파웰이 그 동료라든가 친한 친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다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 콜린 파웰은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왜냐하면은 그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집을 비우는 때면 항상 아직까지도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젊은 여자를 끌어들여서 정말 그렇게 그 현란한 놀이를 하는 그런 남편을 둔 힐러리 클린턴은 존중하지만 친구로서도 나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찍지 않겠다 했고, 실제로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이고 공화당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지냈지만 본인이 선거를 치를 때는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한 사람입니다. 같은 이제 블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콜린 파웰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나왔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전에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메일 가운데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거의 두 번째가 왜 힐러리가 정말 저렇게 경험이 없고 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될까 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일한 것은 벵가지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벵가지 이제 영사관 폭발 사건으로 그 이제 크리스 스티븐스 대사도 숨지고 미국 사람 4명이 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그곳에서 우리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했는데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본 척도 안 하고 그게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 직원이 숨지게 하는데 책임이 없는가라고 지금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공화당이지만 이 점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공화당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두 사람이 일치되는데, 그것은 힐러리 클린턴을 그 비난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고,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숨진 크리스 스티븐스 대사가 리비아에서 너무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일처리도 잘하고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리비아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그 공격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방어 같은 것들이, 그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콜린 파웰의 이메일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린 파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요. 이 내용은 2015년 8월이니까 이미 예비선거가 시작되고 한창일 때였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든지 이렇게 다루는 거, 모든 everything 힐러리 클린턴 touches 하면 클린턴이 터치하는 것, 모든 것은 전부 아주 그 오만함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민주당 주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연설할 때 좀 웃어라. 어떻게 딱딱해도 그 정도로 딱딱할 수가 있는가. 지금 전쟁터에서 완전히 나에게 총을 겨누는 적에게 총을 먼저 겨누려는 그런 표정을 좀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게 이제 거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감정적인,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가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좀 더 퍼스널 터치를 해야지 되고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야지 된다 하는데, 또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여자인데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여자를 어떻게 대통령을 시킬 수 있겠어? 라고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할 때 보면은 눈도 동그랗게 뜨고 그 손짓하며,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콜린 파웰이라든가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딱히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서 굉장히 그 관용 있고 너그러운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그 실제적으로 많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성적인 인간적인 터치가 부족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을 오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불호감도.
그냥 무조건 싫은 것, 이런 것에 그 힐러리 클린턴 말하자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보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크게 그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언론의 보도를 믿지 못할까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좀 다른 언론이 터치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그 이유를 좀 전했고, 그리고 참 미국에서 어디서 자연재해가 있었다, 한국에서 어디서 자연재해가 있었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많이 전해드리기도 하고 관심도 갑니다. 북한의 이 최고의 그 태풍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구호기관들의 어떤 그 호소라고 할까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정리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나 믿고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큰 그 언론, 전형적인 그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2016년 현재 역사상 최저로 떨어져서 한 32%의 미국 사람들만이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그게 공정해, 뭐 맞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해, great deal이야, 아니면 그 무시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잖아요. 종류도 많이 바뀌고 해서 또 미국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처럼 큰 나라의 경우는 지난 뭐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다만 미국에서 언론을 불신하는 비율이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입니다. 1930년대는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대요. 그때 뭐 살기도 힘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950년, 60년, 70년대는 긍정적이었고, 이때는 뭐 생각해 보면 존 F 케네디의 물론 그 적대국과의 그런 그 위기감도 있으니까 애국심도 있을 테고, 뭐 달나라가는 거, 그 뒤에 이제 또 그 베트남 전쟁, 모든 히피, 뭐 우드스탁 다 그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그 이후에 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세 가지 원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관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불신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의회에 대한 지지도는 더 나쁠걸요. 군에 대한 것, 연방 대법원에 대한 지지도나 믿음 같은 것도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지금 정치가 지금은 또 중요하니까요. 너무 그 당파적이죠. 그렇게 해서 또 언론 자체도 당파적으로 이제 똑같은 것을 보도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 todayus.com에 이메일 주신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힐러리 클린턴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무슨 여권 운동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비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완전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트럼프 후보는 그 찬밥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같은 내용을 저는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그 대선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또 어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신문과 또 달라서 한 부분만 들으시면 그러실 수도 있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래서 이제 늘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
방송이라면 또 어느 정도 가끔 들으시는 분들, 가끔 부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좀 그 평균적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요즘은 다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때문에 지금 뭐 전형적인 이런 라디오, 신문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새로운 그 뉴스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언론의 탓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실었고, 특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들이 이 전형적인 언론에 대해서 불신도가 높아서 공화당은 한 14%만 믿고 민주당은 51%. 그만큼 큰 언론이, 전형적인 언론이, 전통적인 언론이 민주당 성향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더 자유를 향해서 나간다던가 좀 더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그런 쪽과 같이 하니까 리버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화당의 언론에 대한 불만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서 닉슨 행정부 그때 이제 뭐 워러게이트 이때 아주 최고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케이블 텔레비전 24시간 생기면서 어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널리스트들도 탐사 보도 같은 것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의견이나 시각 같은 것을 많이 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해지기도 했다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LA 타임즈에는 북한, 남한에 관한 보도 내용들이 일면, 심지어는 코리아타운에 관한 것도 많이 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노스코리아의 심각한 태풍 피해가 그야말로 북한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커스 자체는 북한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 같은데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14만 명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대피했다고 하잖아요. 두만강 주변에는 도대체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다 하는 것이고, 북한이 또 이런 것을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아주 드물게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한 것을 내면서 현재까지 133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LA 타임즈에는 적어도 133명이 숨졌고, 그래서 국제구호재단을 이번에는 북한이 빨리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식량도 나눠주기도 하고, 긴급 약품 같은 것들도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의 아산 정책연구센터의 고명현 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참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의 손을 물어버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받을 때만 받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적십자사라든가 아니면 유엔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도와야지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정부가 리드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쭉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났더니 물이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돼서 나간 그런 곳들 보면은 물 마크가, 워러 마크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물이 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으로 지금은 집에 흔적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집이 있었던 곳에 집이 있었다는 흔적에 가서 막 손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찾는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9월 말이기 때문에 한반도 가운데서도 북한은 북쪽이잖아요. 이제 곧 추워질 텐데 막 꽁꽁 어는 추위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유엔의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북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돕고 하는 책임자입니다. 아만사 핏 씨가 대변인인데 휴메니테리안 어페어에 한 14만 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을
북한을 도우려면은 뭐가 필요하잖아요. 당장 필요한 게 한 14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뭐 약도 사고 식량도 이렇게 추려서 더 많이 이제 겨울에 배고프지 않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북한이 더군다나 최근에 그 5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그런 나라를 도와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생존을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돌보는 여기는 분명하게 정책적으로도 구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 Foreign Relation 그 카운슬의 그 스캇 스나이더라든가 한반도 문제 완전 그 전문가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논리적으로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그 상당히 많지만 현실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 지금 70%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5살 미만 어린이는 3명 가운데 1명이 역시 지금 그 굉장히 그 영양 실조에 완전히 그 걸릴 수도 있는 영양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에요. 유엔의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콩도 지금 정말 충분하게 빨리 나눠줘야지 되고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집도 없고 절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 비스켓 영양가 있는 비스켓이요. 말하자면 오트밀 같은 오트밀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그 14만 명에게 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120만 달러는 필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오늘 LA 타임즈 일면에 실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소녀가 다 이게 그 괴로움, 어려움을 굉장한 그 창조로 만드는 것인데 개발한 앱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이 앱을 개발하게 된 것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에서 이런 일로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짐작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로봇가 이제는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데일리 뉴스와 이 소녀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그 하이스쿨 주니어 예요. 이 나타리 햄튼이라는 16살 된 셔먼옥스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앱을 만들었는데 앱 이름이 그 휴대폰 앱이죠. Sit with us. 우리와 같이 앉으세요 하는 그런 제목은 좀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앱을 만들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7학년 때 1년 내내 뭐 어떠한 사연이 있었겠죠. 살다 보면 그런 사연이 있는 해가 있잖아요. 7학년 1년 내내 친구들에게 거부당해서 항상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 친구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가장 간단하게는 새로 전학 갔었을 때 그래서 전학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옮기면은 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해야지 되나? 여기 이렇게 익숙한데 뭐 예를 들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꼭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게다 대고 이곳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새 학교에 가면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싫어.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전학을 갔었을 때 친구가 없는 그런 학생들도 될 수 있겠고 여러 테이블에서 점심시간에 이 테이블에 좀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거기 자리 있거든 여기 뭐 영자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당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혼자 먹으려니 혼자 먹는 것에 지친 어떤 경우는 뭐 클래스룸에서 혼자 먹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데일리 뉴스 보도를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은 베드룸에서도 그 혼자 몰래 밥을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다 알죠.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사실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Sit with Us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Sit with Us에 가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우버에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자동차를 탄다 하고 예약하듯이 점심 먹을 친구를 예약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혼자 점심 드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딱 전화기 들어서 전화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앱을 통해서 나와 같이 점심 먹을 그런 그 친구를 찾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모스코바의 실험실에서 한 그 로봇가 탈출을 해서 건전지가 다 떨어져 버렸을 때요. 밤중에요. 탈출해서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다시 실험실로 데려갔다고 하니까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꼭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비슷한 구실을 하도록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똑같은 로봇입니다. 이 로봇가 프로모션 한다는 프로모트 한다는 뜻에서 프로모봇이라고 로봇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한 정치인이 정치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후원자들이 막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중요한 이슈, 무슨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듯이요. 서베이 하듯이. 그리고 이제 왜 이 후보가 좋으세요? 뭘 원하세요? 다른 후보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하면서 로봇가 물어보고 다 그 기록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을 내보내주면 로봇가 지금 나와서 저 뭐야? 그리고 로봇가 또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경찰을 부른 겁니다. 나 저 사람이래요. 저부터도. 로봇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고 나서 경찰이 로봇와 비디오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로봇에게 이제 수갑도 채우고 결국은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로봇가 전혀 뭐 거부한다던가 이런 것 없이 보통 사람처럼 뭐 경찰이 왔으니까 경찰을 인식을 하고 경찰이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복종을 해서 체포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정말로 이제 로봇가 사람이 그 겪어야지 되는 그 모든 경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까지 알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겠네?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